기존 제도 하에서는 72세 4억의 주택을 주택연금 개시하시면 월 129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 되면 월 133만 원으로 월 4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 가입자가 77세이고 주택 가격은 1억 3천만 원의 기준이니까 우대형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이 경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62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6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존 제도 대비 3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일반형에 대비해서는 한 12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인 거죠. 살고 있는 집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보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25년 말 기준 누적 약 15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15만 가구 하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가입률로 따지면 2% 정도에 채 못 미칩니다. 주변에 주택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요. 젊었을 때 자산을 축적해서 뭔가를 이뤄놓는 게 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집 하나는 물려주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경향 때문에 그러실 건데요. 또 부동산은 또 계속 오른다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그런 개념도 좀 한몫한 듯 싶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6%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산은 있는데 현금으로만 부족한 거죠. 이런 가운데 고령자 즉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20% 이상에서 36년에는 30%,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을 예정입니다. 지하철 보시면 지금은 일반석이 좀 더 많고 고령자석이 좀 끝에 있잖아요. 예. 이게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집은 있는데 정작 현금이 없어서 아쉽게 사시는 고령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률을 3%로 올려서 고령층의 노후부장 체계를 조금 더 두텁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받을 수 있게 되는 주택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주택연금 평균 수령 나이 보시면요. 72세입니다. 예. 그리고 주택가격은 4억 원이고요. 이 평균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부부 중 어린 배우자가 72세이고 주택가격이 4억 원일 때고요. 참고로 주택연금 평가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줄 때는 시세로 주거든요. 예.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72세 4억의 주택을 주택연금 개시하시면 월 129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 되면 월 133만 원으로 월 4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연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72세인 분들의 기대 연명이 약 17년 정도 됩니다. 대략 72세 분들이 한 90세까지는 사시더란 얘기죠. 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7.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85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주택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상향으로 구조조정이 된 케이스라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연령대별로도 기대 여명, 그러니까 남은 수명이 다르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좀 체감이 클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4억 주택이라도 65세에 비해서 75세에 비해서 또 80세가 월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예. 이유 간단하죠. 기대 여명이 짧아지기 때문이에요. 종신연금도 연금을 좀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생활비 구조가 이미 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이 월 4만 원 증가라도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고정 4만 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더 오르나요? 주택연금에는 우대형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가격이 시가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미만이시면 수령액을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1억 8천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폭을 추가로 더 확대를 합니다. 평균 가입자가 77세이고 주택가격은 1억 3천만 원의 기준이니까 우대형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이 경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6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형 대비 9만 3천 원 정도를 더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제도가 좀 바뀌잖아요. 그럼 6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존 제도 대비 3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일반형에 대비해서는 한 12만 원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인 거죠. 이 개정안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개선안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이 되고요. 우대형에 대한 확대는 2026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아쉽게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럼 지금 2월 말인데 내일 가입하려던 분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셔야죠. 3월부터 네.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더 중요한 좀 진짜 체감 포인트가 따로 있다고요? 초기 보증료가 인하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합니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 보증료는 소폭 인상하는데요.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가입자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한 다음 바로 집값 오르면 어쩌지 하는 고민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초기 보증료를 미리 냈다가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년 아니었었는데 5년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하시다가 망설였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다시 돌려받는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안 하려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에다가 또 실제로 실거주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병원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모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유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 이번에 개선안에 좀 들어갔는데요. 실거주에 대한 예외를 일부 적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하신다든지 심신요양 등을 위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는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가입해줍니다. 꼭 살고 있어야지 주택연금이 지급돼 있던 것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해서 다른 데 살아도 이 주택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니까 이것도 시행 시기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이 집에 대한 처리가 애매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주고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고 있는 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원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능을 했던 건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도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현재는 부모 사망 이후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그걸 승계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금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상환하고 내가 다시 가입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걸 세대 이음 주택연금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자녀도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령의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대한 목돈을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상속 전략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이죠. 참고로 주택연금 대상자가 사망하고 대출금보다 돈이 많이 남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어르신들 가운데는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세가 가장 많이 하는 집이 4억인데 4억에 대한 주택연금을 부부가 다 한 2억 정도 받고 돌아가셨다고 쳐볼게요. 나머지 2억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건데 상속을 받으면서 그 주택을 매각했더니 4억이 나왔다고 치면 2억을 갚고 나머지 2억은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권고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다 가져가는 제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100살을 넘겨서 만약에 살고 계시다. 사시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살고 있는 동안은 연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그 상속할 때 고령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령이라는 기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한 70세, 80세 정도에 다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자녀도 좀 나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55세 그러니까 이상만 되시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든든 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